세금 혜택을 보면서 그리고 1억을 인플레이션을 극복한 채로 만들 수 있기 위해서는 그 통장들을 어떻게 찾아내야 하는지에 대해서 이 통장들을 어떻게 활용을 해야 하는지에 대해서 말씀드릴 테니까요. 1년에 10만 원은 진짜 마음만 있으면 하는 거 아닙니까? 여기 하나의 조건이 하나 있습니다. 요걸 계좌에서 해야 된다는 거예요. 딱 1년만 하면 1억 1,125만 원이 나오게 돼 있다. 그런데 이자 소득세 얼마 뗐냐면 거의 150만 원 돈을 이자 소득세로만 냈다. 그런데 이것을 계좌로 하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 72만 8천 원만 내면 된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50% 할인을 해주는 거예요. 여러분들 반값 할인 좋아하시죠? 도저히 그 금액을 할 수 없었던 것도 우리가 집중해서 할 수 있게 된다라는 이야기입니다. 네, 혼줄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돈으로 혼줄 내는 남자 누구겠습니까? 바로 돈줄남 김경필입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5년에 1억을 만드는데 말이죠. 인플레이션을 좀 감안해서 만들자. 자, 최근에 보면 예적금 금리에 대한 은행들이 약간 금리를 낮추고 있는 현상들이 발생을 하고 있거든요. 자, 그러다 보니까 더더욱 눈에 불을 켜고 고금리 상품을 찾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자, 그런데 찾다 보면 진짜 굉장히 마케팅 조건이 딸려 있어서 금리가 높은 것들, 뭐 3.95%라든지 저축은행 같은 경우는 4%가 훌쩍 넘는 금리가 아직도 있습니다. 자,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런 금리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인플레이션을 방어하면서 갈 수 있는 저축계좌, 저축통장이 필요하다라는 거죠. 자, 이런 것들을 인플레이션을 극복하기 위해서 그리고 1억을 인플레이션을 극복한 채로 만들 수 있기 위해서는 어떻게 활용해야 되는지 그 통장들을 어떻게 찾아내야 하는지에 대해서 그리고 바로 이 통장들을 어떻게 활용을 해야 하는지에 대해서 말씀드릴 테니까요. 영상 끝까지 시청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드디어 하이엔드 소금쟁이가 방송을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네, 1회, 2회 때는 사실 조금 약간 얼어가지고 좀 뭔가 이 MC들하고 케미가 좀 없었거든요. 제가 근데 3회, 4회 녹화는 엄청 재밌게 찍어서 정말 하루 종일 배 아프게 깔깔 웃다가 끝났던 것 같은데 어쨌든 뭐 시작을 했으니까 많이 여러분 시청도 좀 해주시고 반응도 좀 올려주시면 좋을 것 같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자, 매주 화요일 날 8시 55분에 방송이 되고요. 제가 이제 세영 씨나 세찬 씨, 그리고 또 현아 씨랑 굉장히 좀 친해져가지고, 그 케미가 아주 굉장히 좋은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재밌게 봐주시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자, 오늘 인플레이션을 감안한 5년의 1억 만들기를 이제 말씀을 드렸는데, 자, 일단 요즘 최근의 금리 상황, 미국의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이 좀 있다 보니까, 아무래도 이제 예적금 금리가 살짝 좀 낮아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최근 같은 경우는 더더욱 눈에 불을 켜고 찾아야 된다. 자, 우리가 네이버 같은 화면에도 보면 예적금이라고 치면 뭐 예를 들면 말이죠. 최고 금리순, 지금 보이시죠? 최고 금리순인지 아니면 기간인지 금액에 따라서 조건을 주면서 가장 나에게 맞는 상품들을 찾아볼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이게 상품명이 나와서 좀 그렇긴 한데, 뭐 수협의 뭐 첫 만남 우대 예금이라든지 또는 NH은행의 뭐 고양기부 사랑 예금이라든지. 자, 여기서 중요한 게 뭐냐면 우리가 최고 금리라는 걸 누르게 되면 말이죠. 굉장히 금리 높은 상품들이 나오기는 하는데 문제는 여러 가지 마케팅 조건에 해당이 돼야 되는 경우가 많다. 그러다 보니까 이 최고 금리라고 하는 것을 그냥 기본 금리로 바꿔주시고 검색을 하는 게 훨씬 더 유용할 수가 있습니다. 어쨌든 예금이 됐든 적금이 됐든 0.1%라도 뭐 더 주는 게 나쁜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당연히 여러분들 조건을 뭐 나는 꼭 은행이 아니고 저축은행이라 하더라도 5천만 원 이내로 하면 되니까 문제 없다라고 하신다면 저축은행 또는 신협 이런 것들까지 선택을 하신 다음에 최고금리보다는 기본금리로 일단 검색을 하시면 마케팅 조건 없이 여러분들에게 가장 맞는 예적금 상품을 고를 수 있다. 자, 그리고 제가 얼마 전에 영상을 통해서 ISA 계좌에서 우리가 정기적금을 하게 됐을 때 저율과세뿐만 아니라 예를 들면 청년 같은 경우는 400만 원까지 그리고 일반 같은 경우는 200만 원까지 우리가 비과세 혜택이 된다라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오늘 인플레이션을 감안한 1억 만들기를 ISA 계좌를 통해서 하면서 인플레이션도 대비를 하고 그리고 세금도 좀 절약을 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말씀드리려고 하는 거죠. 자, 저축은 이렇게 옛날 분들이 열정이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내가 뭐 저축 적금 그냥 뭐 대충 아무거나 가입하자 이게 아니라
여러분 이거 하나도 우리가 허투루 보면 안 된다고 하지 않습니까? 돈줄남이 요즘 말 강조하는 거 바로 애티튜드. 애티튜드가 뭐냐? 작은 돈을 아끼려고 하는 그 마음, 자세가 결국 부자로 이끈다. 자, 현우진 쌤이 뭐라고 얘기했느냐? 공부는 재능일까 노력일까? 뭐라고 했습니까? 제가 한번 말씀드린 적 있죠. 재능이냐 노력이냐를 왜 싸우는지 모르겠어요 라고 돼 있는데 여러분 현우진 쌤도 말씀하셨지만 당연히 재능이다 라고 해서 많은 분들을 실망시켰습니다. 좀 노력을 하면 되는 거 아닌가 했더니 이게 재능이라는 거예요. 자, 왜 노력을 여기까지 못하고 그 장애물이 나타났을 때 나는 그 장애물을 뚫어내지 못했을까? 그게 바로 재능의 차이다. 재능 부족의 문제다라는 거죠. 자, 그러면 제가 한번 논줄남이 말씀드린 적이 있었죠. 공부, 운동, 저축은 같은 맥락입니다. 왜냐하면은 반복의 결과물이기 때문에. 자, 공부, 운동, 저축. 그러니까 뭔가 계속 반복을 해야만 성공하는 거다. 그러니까 많은 분들이 노력 아니겠느냐라고 생각하는데 그 노력을 하게 하는 자세와 습관이 바로 재능이다라는 거죠. 그래서 제가 돈줄남이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자, 저축은 말이죠. 쌉재능이다. 완전 재능의 영역이다. 그러니까 우리 혼줄 여러분들은 재능이 있는 분들이다라는 거죠. 돈줄남의 영상을 하루에 한 번씩 보면서 마음의 허리띠를 조금 졸라매고 그리고 조금 긴장감을 늘 유지하면서 내가 허투루 돈을 쓰거나 또는 어떤 소비의 유혹을 받을 때마다 영상을 본다. 이게 바로 이런 것들을 반복할 수 있는 능력이 뭐다? 바로 재능이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자, 이 재능을 여러분들이 살려서 자, 제가 늘 말씀드리는 거지만 직장인들에게 계획은 특권입니다. 지금 대한민국의 이 어려운 경제 상황 속에 고물가, 고금리, 고환율 시대에 계획이라는 걸 할 수 있는 사람은 누구밖에 없다? 직장인밖에 없습니다. 자영업자나 프리랜서들은 어떻게 보면은 진짜 계획을 세우고 싶어도 세울 수가 없어요. 네. 그래서 계획이 뭐냐? 늘 말씀드리지만 저축입니다. 같은 말로 저축 이렇게 얘기한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무저축은 뭐다? 무계획이다 말씀드렸죠. 대한민국 직장인들이 가장 많이 하는 저축대가 60, 70, 80입니다. 60, 70, 80. 안 하는 거는 아니지만 너무 어정쩡하다라고 말씀드렸죠. 한 달에 82만 원 정도도 저축을 못한다. 1년에 1,000만 원이 안 늘어난다면 우울증이 오는 것이 이상한 일이 아니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자, 그래서 제가 어떻게 하던 돈을 그냥 60, 70을 그냥 어떻게 빼실래요? 아니면 하던 거 계속 하시면서 어떻게 묻고 더블로 가실래요? 이 말씀을 자주 드리고 있는데 묻고 더블로 가서 165나 167만 원 정도를 저축하자 이런 얘기를 드렸는데 뒷감당은 모르겠고 일단 저지르자. 소비는 뒷감당 모르겠고 저지르자 그러면 문제가 생기지만 저축은 일단 저질러서 선저축을 하게 되면 굉장히 좋은 일이 생길 거다라는 이야기죠. 볼링 이야기 계속 드리고 있는데 이 10개 핀을 넘어뜨리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단 하나에 집중해야 된다면 1번 핀을 맞춰라 라고 말씀드렸고 1번 핀을 맞췄는데 스트라이크가 안 나도 최소한 7, 8개는 쓰러집니다. 1번 핀 맞췄는데 3개 쓰러졌다. 그런 거 있습니까? 그런 일 없습니다. 뭐 스트라이크가 안 나올지언정 1번 핀을 맞추면 사실은 7, 8개 이상은 무조건 쓰러진다라는 거죠. 자, 이렇게 시원하게 지금 그림처럼 보여드리고 있죠. 아주 시원한 그림이 된다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인플레이션을 감안한 1억 만들기 어떻게 하는 게 좋을까요? 최근에 금리가 살짝 좀 낮아졌기 때문에 연이자율 3.5%를 기준으로 1억 만드는 시간을 다시 한번 정리해봤습니다. 3년은 265만 원입니다. 조금 늘었죠. 4년은 196만 원. 그 다음에 7년은 107만 원 정도 납입을 해야 되고요. 6년에 1억 만들려면 127만 원입니다. 자, 그럼 우리가 가장 그 직장인들의 기본 중에 기본 ISA에서도 국가에서 정책을 만들 때도 5년에 1억 만들기를 적용을 했다라고 말씀드렸는데 5년에 1억 만드는 금액은 바뀐 금리를 적용해보면 155만 원이 되겠습니다. 자, 155만 원. 자, 그런데 155만 원을 그냥 5년 동안 이렇게 쭉 납입을 하면은 1억 원이 된다. 근데 그 1억 원은 지금 우리가 생각하는 화폐 가치로 보면 우리가 생각하는 1억 원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오늘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뭡니까? 뭔가 현재 화폐 가치로 5년 후에 딱 1억이 될 수 있는 금액을 만드는 방법이다라는 거죠. 계속 말씀드리지만 최근에 2020년, 21년도에 뭐 3.5, 5.1 이렇게 물가 상승률이 높다 보니까 야 이거 미친 거 아니야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사실은 이제 근원 물가 지수는 지난 10년, 20년간 평균 내면 20년간 평균 내면은 2.38%고
10년간 평균을 내면은 한 1.98%예요. 그러니까 어쨌든 조금 시간이 지나고 나면 평균적으로 우리나라에는 한 2% 정도 인플레이션이 있다라고 보는 게 맞을 거예요. 자, 그럼 2% 정도 물가 상승률을 감안을 해서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5년에 인플레이션 적용한 1억 만들기. 자, 1년 지나고 2년, 3년, 4년, 5년 만에 만드는데 미래가치 계산하는 방법 알려드렸죠. 지금 1억이 5년 후에도 똑같은 1억이 되려면 1 플러스 0.02, 2%니까 평균적으로 그렇다는 거죠. 5제곱을 하면 됩니다. 계산기로 두드려 보시면은 1억 1,040만 원이 나온다. 자, 그러니까 한 1억 1,000 정도가 있어야 5년 후에 지금 화폐 가치로 1억이 된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는 거죠. 그러면 내가 1억을 만들면서도 뭔가 1억에 대한 프라이드가 다르지 않겠습니까? 내가 만약에 그냥 154만 원, 155만 원만 그냥 주구장창 5년 해서 1억을 만들면 왠지 좀 찜찜하죠. 그 1억이 지금 1억 같지가 않고 금액으로는 물론 1억이 찍히긴 하는데 화폐 가치가 2024년도 기준으로 1억은 아니니까 제가 오늘 말씀드리는 내용 인플레이션을 적용해보자. 자, 그러면 얼마가 나오는 거냐면 1억 1,125만 원이 나오는 저축을 지금 말씀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자, 그럼 5년 후에 1억 1,125만 원이 나오면 지금 1억하고 똑같다. 아니, 똑같고 조금 남는 돈이 있는 거죠. 예, 자, 그러면 얼마로 시작하는지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아까 그냥 그런 거 관계없이 무조건 1억 만드는 데는 155만 원이었는데 요거는 일단 정기적금 154만 원으로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154만 원으로 계속 가면은 1억밖에 안 되고 1억 1,125만 원이 되려면 자, 이거를 어떻게 하느냐? 1년에 딱 10만 원만 추가하는 거예요. 여러분 늘 우리 돈줄남이 말씀드리고 있지만 1년에 10만 원은 진짜 마음만 있으면 하는 거 아닙니까? 아무리 월급이 더디게 올라간다고 하더라도 1년을 154만 원을 저축했던 사람이면 그 저축의 근육을 가지고 습관을 가지고 딱 10만 원 더 하는 거 요건 솔직히 그냥 요건 마음만 있으면 한다. 월급이 설사 안 올라도 할 수 있다. 근데 월급이 안 오르진 않잖아요. 요즘과 같은 인플레이션 시대에 뭐 한 푼도 안 올려준다. 뭐 있을 수는 있겠지만 뭐 흔하진 않을 거다. 그러니까 자 154만 원 다음에 내년에는 164만 원. 그 다음에 3년 차에는 딱 10만 원 더해서 174만 원을 하는 거죠. 그리고 4년 차에는 184만 원. 이제 조금 아무리 매년 월급이 올라가지만 184는 좀 힘든데 마지막 딱 1년만 194만 원. 마지막 1년입니다. 자, 이렇게 딱 하게 되면 금액이 얼마가 나온다? 지금 말씀드리는 1억 1,125만 원이 나오는데 여기 하나의 조건이 하나 있습니다. 아무리 계산을 해봐도 지금 멘토님이 얘기해준 돈줄남이 얘기해준 대로 해도 1억 1,125만 원은 안 나오던데요 라고 얘기하는 분이 있는데 요걸 ISA 계좌에서 해야 된다는 거예요. ISA 계좌에서 하면은 154, 164, 174, 184, 194 딱 1년만 하면 정확하게 5년 후에 1억 1,125만 원이 나오게 돼 있다라는 이야기죠. 자, 한번 해볼까요? 우리가 한번 지난번에 ISA 영상에서 말씀드렸는데 5년에 1억 만들기 옛날에 이제 4%대는 153만 원이었거든요. 이자 총액이 무려 936만 원. 그러니까 5년 동안에 거의 이자가 얼마 붙는 거야? 거의 한 1,000만 원 가까이 붙죠. 그런데 이자 소득세 얼마 뗐냐면 144만 1,169원. 거의 150만 원 돈을 이자 소득세로만 냈다. 그런데 이것을 ISA 계좌로 하게 되면은 어떻게 되느냐? 요걸 내는 게 아니고 요걸 내는 게 아니고 얼마를 낸다? 72만 8천 원만 내면 된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50% 할인을 해주는 거예요. 여러분들 반값 할인 좋아하시죠? 반값 할인. 이자 소득세를 반값 할인해주는 행사를 하고 있는 거랑 똑같은 거죠. 자, 그렇다면 여러분 무슨 이야기냐? 여러분의 월급이라는 것을 여러분의 그 능력의 한계라고 생각하시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제가 지금 좀 전에 154만 원에 매년 10만 원씩 증액을 해서 ISA 계좌에서 하면 인플레이션 감안해서 5년에 1억 만들 수 있다. 이 말씀을 드리니까 현실적으로 154가 어렵다라고 생각하시는데 월급을 자신의 한계라고 생각하시면 안 된다라는 이야기죠. 월급은 여러분들이 어떻게 활용하느냐에 따라 달라지는 건데 상상력의 영역입니다. 어떻게 저축을 하느냐? 내가 정말 뭐에 하나 딱 꽂히면은 도저히 그 금액을 할 수 없었던 것 같은 것도 우리가 집중해서 할 수 있게 된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자, 여기 왼쪽에 그림을 한번 보세요. 예, 우리가 진짜 적금 타면 이렇게 파리에 놀러 갈 수도 있고, 뭐 명품을 살 수도 있고, 그 다음에 뭐 먹고 싶은 걸 먹을 수도 있고, 이렇게 명품, 뭐 이렇게 있는데, 이렇게 행복한 순간을 추구하는 게 아니라, 순간은 지나버리지 않습니까? 순간은 그냥 눈 감았다 뜨면 없어지지 않습니까? 눈 감았다 뜨면 없어지니까 자꾸 사진을 찍는 거잖아요. 저도 지금 점심을 맛있는 걸 먹고 왔는데 사진을 찍었어요. 저도 모르게. 왜냐하면 맛있다라는 순간을 남겨보고 싶어서. 근데 그 사진을 찍고 안 봐. 진짜 안 보거든요. 근데 그냥 찍죠. 여러분들 혹시 습관적으로 찍지 않으세요? 이 행복한 순간을 남겨야지라고 생각하는 거죠. 자, 행복한 순간을 추구하는 것도 너무 좋지만은 행복한 상태로 나아가는 것이 더 중요하다라고 돈줄남이 늘 말씀드리지 않습니까? 자, 우리 혼줄 여러분들 밸런스를 잘 가져가시기 바랍니다. 행복한 순간도 추구해야 되는데 행복한 상태로 나아가야 된다. 지금 보여드리는 그림처럼 연어가 정말 이 물살을 거슬러서 올라가는 이 모습처럼 우리가 제가 오늘 말씀드렸던 것처럼 ISA 계좌를 통해서 인플레이션도 극복하고 세금도 반값 할인을 받으면서 1억 만들어 보시는 여러분 되시면 어떨까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자, 오늘 제가 말씀드린 내용의 핵심 비결이 뭡니까? 늘 돈줄남이 얘기하는 4가지. 선저축, 강제저축, 정기저축, 그리고 증액저축입니다. 자, 이 4가지로 우리가 인플레이션을 극복하는 1억 만들기를 하시면 어떨까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자, 야외 활동이 많아지는 계절입니다. 여러분 운동도 좀 열심히 하시고요. 저축과 공부와 운동은 하나라고 했으니까 저축을 열심히 하는 분, 운동도 열심히 하고 공부도 열심히 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자전거 탈 때 페달을 밟으면 가볍게 나가십니까? 아니면 뻑뻑합니까? 자, 뻑뻑해서 지금 허벅지에 힘이 잔뜩 들어가야 된다. 이게 정상입니다. 이게 정상이에요. 만약에 여러분들 막 페달을 돌리는데 막 헛돈다. 너무 쉽게 굴러가는데? 그러면 여러분 지금 내리막길 가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내리막길 가시면 안 되고요. 위로 올라가시기 위해서 페달을 밟을 때 허벅지에 힘이 빡빡하게 들어가는 거, 이게 정상이다. 저축은 절대 쉽게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이 만약에 오늘 저축을 하는데 너무 쉬워. 그러면 저축액을 올리셔야 되는 거예요. 저축은 좀 힘들게 하시는 맛이 있어야 된다라는 이야기죠. 자, 그래서 오늘의 돈줄 한마디. 행복의 상태로 나아가기 위해서 여러분들에게 힘을 실어줄 수 있는 저축, 인플레이션을 극복하고 세금도 절약하는 저축, 지금 당장 시작하시기 바랍니다.